정의태입니다. 제3지대 신당 한국의 희망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득권을 타파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국민들이 냉철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뉴시스에서 양양자 한국의 희망 공식 출범 제3지대 움직임 가시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최진석 교수죠. 최진석 교수가 이제 철학자이기 때문에 네, 이 철학자 입장에서 뭔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최진석 양향자 공동대표를 추대했다. 지도부 인선. 네, 유호정 금태섭도 참석해서 함께 협력을 기대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양자 신당 한국의 희망이 창당됐고 기득권을 타파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연합뉴스에서도 한국의 희망 창당대회 기득권, 정치 기득권 깨부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최진석 상임대표, 양양자 공동대표 체제다. 두 사람이 이제 양체제로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네, 한국의 희망 당 지도부 해서 최진석 상임대표 실천 철학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양자 대표 같은 경우에는 광주 여상 졸업하고 삼성전자 입사에 임원의 자리까지 오르고 국가공무원 인재 개발원장까지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최은혁 정치학교장은 스웨덴 린네대학 교수로 북유럽 정치에 정통한 석학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네, 최연혁. 네, 그리고 김법정 사무총장. 네, 김진수 대변인. 그리고 정보경 전략기획부총장. 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한 겁니다. 좀 뭔가 이 기존 정치인들하고는 차별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파격적인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파시즘으로 흐르고 있어요. 파시즘. 그러니까 이 파시즘이라는 게 집단 이기주의인데, 여기에다가 자기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주의라든지 네, 이 국수주의들 뭐 또 민족주의 뭐 이런 것들을 섞고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를 보면은 이 파시즘에다가 미국과 일본을 담그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다 잃어버릴 그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반공이라는 건 상식이에요. 상식. 반공은 상식이지 그거는 종교가 아닌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반공을 마치 종교처럼 지금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6.25 때 그때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 인터넷 시대 속에서 세계 정치 흐름을 읽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자살률, 서민경제 붕괴, 여기에다가 이 부정부패 문제, 또 급격한 이민국화 상황에서 비롯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라든지 외국인 투표권으로 인해서 한국에 가진 갈등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는데, 지금 마치 대한민국을 6.25 전쟁 시절로 끌고 가가지고 새로운 윤석열 파시즘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안타까운 정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국의 희망이 뭐 국민의 마음에 다 차지 않겠지만 기득권을 타파하겠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뭐 이 모임에 장기표 대표도 참석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특권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네, 정치인들의 특권을 깨야 되고, 대표적인 게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조금, 특할비 이런 거 깨고 나가야 돼요. 뭐 양양자 대표라든지 이 최진석 교수라든지 뭐 다 알 겁니다. 이 최진석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철학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알겠죠. 인간이 죽을 때 가져갈 게 없어요. 그냥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바탕 노력하다 가면 그만인 건데, 일그러진 권력을 탐한다든지, 일그러진 애국심을 강요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특권을 내려놓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하죠. 이런 국민투표제를 외쳐야 돼요. 이걸 못 외친다 그러면 최준석 교수나 이 양양자 같은 경우에도 당장 처분해버려야 할 대상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스위스 같은 경우도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잖아요. 대만 같은 경우에도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죠. 대한민국은 오직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만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독재적인 잔재입니다. 이거를 찬양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 한국의 희망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비판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민 발안제, 국민이 주인이라 그러면서 국민이 법을 수정하고 폐지하고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 국민 주인인 거죠. 국민 발안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국민들이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는, 뭐 경찰청장, 검찰청장,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선관위위원장,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자들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정치적 중립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을 얄팍한 술수로 속이려고 한다 그러면은 국민의 매 같은 날카로운 시선이 모든 걸 다 읽어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동안 정치꾼 놈들이 정치 사기를 쳐왔죠.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한국에 희망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뒤로는 자기들의 이익을 고취시키고 매국노, 탐관오리, 간신배, 이런 역적들, 이런 무리들과 어울려가지고 국민들을 고달프게 만들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개 중에는 뭐 있겠죠. 어떻게든 뭐 자기들의 이권을 추구하려고 하고, 뭐 정치 사기꾼 놈들 많이 구속되죠. 그런 더러운 속셈을 가지고 있는 놈들도 많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절제 나가면서 진정 한국의 희망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 이거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진석 상임대표라고 했는데, 이 철학자가 이제 상임대표 역할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이 조직의 뭐 국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뭔가 철학적 비전을 만들어 나갈 텐데, 그 방향, 그러니까 철학의 중심이 민본에 있어야 된다. 나라의 근간은 백성이고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라는 민본 정신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 민본이 바로 그것이야말로 헌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은 거대 양당에 있고 모든 권력은 거대 양당으로부터 나오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반기를 들고, 그리고 오직 국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때 진짜 역사와 국민이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불행한 역사입니까? 정치 사기꾼 놈들이 권력 지향적으로, 권력 이기주의식으로
기회주의식으로 흘러가지고 끊임없이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냥 다 망쳐놔가지고 뭐 대통령이 하야하고 망명하고 암살당하고 자살하고 감옥에 가고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주 미개한 하등 동물로 보지 않겠는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품격 있는 그러한 정치로 나가야 한다. 이것은 오직 이성과 합리 그리고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는 이성과 합리라는 가치를 통해서 연구하고 사유하면서 그 속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